두산 퓨얼셀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38.1% 증가했고요. 감소했고요. 영업손실 759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메틱 재고 및 매출 원가 회계라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. 코스메틱이라는 게 이제 그 화장품의 용어인데,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해서 그 분식회계라는 말을 상당히 그 민감하게들 그 재무회계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실제 법상으로도 그 형사 처벌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분식회계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그 히스테리컬하게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코스메틱이라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.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.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,54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38.1%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매출 원가가 36.4%로 약 1.6% 적게 하락을 했는데, 이건 이제 반대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매출 총액 더 늘어갔고 판매 관리비가 또 상당히 또 상승을 해서 19%가 증가해서 영업 손실 107억 원이 났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219%가 하락을 했어요. 이게 이렇게 이제 3분기 누적 결산이 됐는데, 여기에서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는, 매출이 이렇게 감소하는데도 재고는 왜 이렇게 늘었냐? 생산을 많이 해서 이렇게 증가시키라고 누가 지시했을까? 그러면은 아마 지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. 그냥 잘들 해보라고만 말을 했겠지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표만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영업과 생산의 갈등이 지금 심한 상태일 거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영업 쪽에서는 지금 물건이 안 팔리고 있어. 재고 생산을 좀 조금만 덜 해봐. 그랬더니 뭔 얘기야? 우리 직원들 놀릴 수 없어. 계속 돌려야 돼. 그리고 니들이 팔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. 원래 영업이 팔라고 있는 거지. 네가 물건 생산하는 고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알긴 알아?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동기라면은요, 영업과 이 생산의 이 책임장들이 동기라면 그렇게 이제 말을 서로 짓거리면서, 야, 우리 선수끼리 왜 이러니? 좀 너나 나나 말이야. 어떻게 좀 근데 결과는 지금 재고가 170%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. 드라마를 쓸 수 있어요. 이 정도면 드라마를. 스로프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역시 적게 내려갔죠.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일자 추론을 해낼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스루프 환산 재고로는 더 크게 증가했어요. 183.2%나 가공비를 제외한 이 재고 평가액이거든요. 스루풋이 48.4%로 크게 떨어졌고, 그 다음에 스루풋률은 5.1% 또 하락을 했고,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. 현장 운영 비용 하고 운영 비용의 합계액은 1.9% 증가를 했습니다. 이 말하자면 스루풋률이 하락을 하는데, 이거는 더 증가를 해버리니까 이제 영업 손실은 불 보듯이 뻔한 거죠. 그래가지고 생산성이 0.046, 그러니까 거의 46%나 추락했다는 얘기고, 영업 손실 437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 무려 330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. 이렇게 왜 큰 차이가 나느냐? 영업 손실이 낮다 그래도 실제로는 437억까지 손실을 봤을 거예요 하는 게 이제 스루프트 회계의 주장인 거죠. 역시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.
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무려 1927억 원이나 증가했어요. 예년도에 한 거의 3배나 증가를 해버렸죠. 그러면은 아까 그 이 첫 화면에서 얘기했듯이 자, 그 팔릴 걸 예상해 가지고 생산해내는 건데, 그러면은 그 판매 예상을 사업 계획할 때는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린 그거 보고서 생산한 거다. 그런데 그렇게 못 팔 줄 알았냐? 그렇게 그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원재료도 확보도 됐었고, 또 직원 확보도 했고, 놀릴 순 없다. 원가 생산성이 얼만데 돈 주면서 애들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보통 생산 공장의 논리거든요. 투입량은 똑같은데 생산량이 적어지면 자기네들 생산성은 팍 떨어지니까. 그러니까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파는 거는 내 문제 아니야.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할 때는 조직마다 그 회사 조직의 그 부문마다 그 서로 대화가 막히는 그 사일로 같은 그 곡물 저장 창고 있잖아요. 그 사일로 같이 서로 이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하자면은 그 상상을 하게 됩니다. 뭐 소설을 쓰자면 그렇다는 얘기죠. 그 근거 있는 소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의 범위는 B를 표현해 보면은 원재료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전체 재고자산인 것 같습니다.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니까. 그래서 그 전체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비성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돼 있어가지고 매입액이 뭐 2,893억 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로는 823억 분이 안 된다. 이렇게 적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게 문제다 이거죠. 그래서 48.3%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1.9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그 가공비가 4.5% 금액이 떨어졌는데 비율로는 3.6% 떨어졌습니다. 그럼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. 이렇게 이제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. 그리고 회사는 그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도 없습니다.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변동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. 지금 그 1차, 2차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믿어지는데 회사는 원재료 가격은 변동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상식적으로 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이 진술인 거죠. 원재료 매입 실적은 나타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은 변동이 없다. 이렇게 이제 구두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. PQ 총재점유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단계에서 확인하면은 말하자면은 전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작년에는 일치하는데 올해 7,4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거 추적할 단서는 없습니다. 또한 이거 현금식으로 얘기해도 이게 현금이 안 맞는 데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어요.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,107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도 2,107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,070억 원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. 그러면 36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하늘로 날아갔느냐, 어디 껌 사 먹었느냐, 아니면은 네가 뒷돈을 챙긴 거냐. 만약에 이제 이런 식까지 문의를 한다면은 근데 평가 손실이 있다. 그러면 그거 좋다. 그거 빼주더라도 그럼 34억 9천만 원 얼루 말아먹었니?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추측할 단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. 보물찾기 같은 건데요. 만약에 이 보물을 제가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커다란 지적 환희를 제가 느껴가지고 그 회사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
34억 9천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랐다 그러면은 이거 대단한 문제 아니겠어요? 네.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256억이 집행이 됐는데 21.5% 증가했습니다. 직원 수가 7명 증가했고요. 그리고 그 연간 한 7천만 원 정도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. 임금이 19.7% 크게 그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. 외주비가 34.9% 크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. 이제까지 그 내용을 봐가지고 지금 그 경영 성과를 보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. 아니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그 재고 회전율이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슬픈율도 그 내려갔습니다. 그러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거를 그 입증하려고 그러면 원자력 가격 상승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없죠. 그럼 뭐 다른 거로 좀 파악할 방법은 없느냐? 이렇게 되면은 그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3분기까지 실적을 통해 가지고 그 적자니까 이거를 손익분기점 그 매출이 얼마냐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로 그러면 한 그 4,600억 정도 해야 그 남는다. 그런데 4,600억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14억 아니 그 1,446원 이익이 난다. 왜 그러냐? 재고가 50% 정도 증가한다. 원래는 178% 크게 증가했거든요. 근데 이제 연말에는 재고를 좀 감소시킨다는 추세 패턴이 있으니까 50%까지만 증가를 할 거다. 이렇게 이제 봐서는 그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란 게 여실히 여기에서 드러나죠. 그런데 거꾸로 재고를 50% 줄이면은 영업손실 1,563억 원이 나와버립니다. 그러니까 원가 회계에는 그 매출이 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고만 줄인다고 그러면은 영업 손실이 나버립니다.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요. 원가 회계 문제,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서의 스루풋 회계를 제시하는 거고요. 스루풋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,473억 원이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이걸 단품 납품이라고 보면은 그 3분기까지 15만 4,900원짜리를 34만 7천원에 올려달수 할 수 있냐 이거죠.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다 이게요. 그래서 그 고민해서 그 설득을 상대방이 설득할 수 있는 거로 한다 그러면은 재료비가 25% 오른 거까지만 인정해 주라. 재료비가 더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추이를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마진율을 결국 올린다는 거거든요. 스루풋율을. 그래서 그 4.4%만 마진율을 조금 더 좀 우리 올려 달라. 재료 비율을 인정해 주면서 재료비 25% 상승하면서 그래서 25만 7천원짜리가 되면은 그 34만 7천원보다는 뭐 한 거의 10만원 9만원 돈 싸게 견적을 낸다고 보면은 이렇게 그 제안을 했어요. 근데 그 계약이 좋아 그러면은 25만원 했다고 해도 예상한 대로 그 34,400원은 적자다. 이걸 흑자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재고 회전 1년에 1회전 못하냐? 재고가 너무 지금 많은 게 문제예요. 1회전만 하더라도 그 67,170원은 남는다. 매출이 그 61만 4천 과연 그 25만원 계약을 했는데 조치에 그 61만 4천원까지
그렇게 매출이 인상이 증가가 될 수 있겠냐.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손익분기점 매출의 기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자다 보면은 뭐 이렇고요. 그 정도 됐을 때 1회전만 하더라도 좀 뭐 남는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. 1회전이 그 무려 72.9%나 증분해야 되는 건데 워낙 그 재고 회전율이 낮으니까 제가 최하 1회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목표를 제시해 보는 거죠. 주가는 그 크게 내려갔습니다. 18,650원. 장목 가격 대비 그래도 아직 465%입니다. 제 생각에는 이거 더 떨어져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. 임팩트라고 제가 미래가치 지수로 만든 건데요. 88% 추락했거든요. 5% 이상 주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3.3%,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5.76%, 그리고 외국인이 14.49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상 두산 퓨얼셀 2022년도 누적 실적을 스루포트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. 그 제목대로 이 코스메틱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는데 반증을 그 회사 자체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